안녕하십니까. 샬롬 한의원 강주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반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하는 그 화담제라고 분류되는 그러한 본초 약물인데요. 화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정체되고 있는 노폐된 수분을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노폐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위장 혹은 또 기관지나 폐 혹은 또 횡격막 그 부근에 수분이 정체하고 흐르지 않고 정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하는 이러한 그 정체되고 있는 수분을 외부로 배출을 해주는데요. 반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에페드린은 마황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화학 성분이지만 반하에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소량이라기보다는 미량에 가까운데 0.002%의 에페드린이 들어 있는데요. 이 0.002%의 마황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반하를 복용하게 되면 그 기관지가 확장을 하게 되고, 기관지가 확장함으로 인해서 흡입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고, 또 배출되는 가스도 많아지고, 배출되는 수분이 충분히 가스나 혹은 또 그 증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나 긴장 혹은 과로로 인해서 피곤이 오면서 심장이 파워가 떨어지면 기관지가 수축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분이, 폐에 있는 수분이 충분히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이것이 또 그래서 위장에도 수분이 충분히 배출이 안 되고, 이것이 또 오래되면 횡격막 주위에 수분이 정체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반하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정체된 수분이 그 확장된 기관지를 통해서 충분히 배출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반하의 그 기능으로서 화담을 시키는 것이 됩니다. 반하가 들어가 있는 유명한 처방으로서는 이진탕이 있습니다. 이진탕은 반하, 진피, 복령, 감초, 생강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관지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산소와 흡입과 또 이 가스 혹은 수분 충분히 발설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진피는 그 이기제의 기를 잘 돌린다라고 분류되는 이기제에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은 복중에 있는 가스를 잘 배출시키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사용하는 그 활명수의 군제, 으뜸약물이 바로 진피입니다. 진피는 우리 소화관의 움직임의 그 연동운동을 강화시켜 줍니다. 소화관의 그 평활근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혈관의 그 운동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진피는 혈압 상승의 효과를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진피를 다량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식체 혹은 또 노폐된 수분들이 이 장관을 통해서 배출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하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이 이렇게 삼설돼서 소변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복령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진탕은 다양한 약물들을 가감해서 많은 증상에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인 경우에 세신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또 그 두통에 천마, 세신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현운, 어지러움에는
백출, 택사, 또 기타 이렇게 다양한 가감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담음이 있으면서도 또 진액과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담음을 진액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숙주항이나 맹문동 혹은 보혈제인 사물탕을 쓰게 되면 또 담음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진탕과 사물탕 혹은 이진탕과 이 숙주항을 함께 쓰면서 그 보음도 해주면서 화담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처방이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금수육근전입니다. 아마 경합전서에 나오는 처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숙지황 혹은 당기가 들어가 있는 당기 숙지황 혹은 사물탕은 그 보혈제이기 때문에 설진상으로 혀가 담흥한 경향이 있고 이진탕은 담음이 있기 때문에 백태가 있습니다. 즉 백태가 있으면서 혀가 진하지 않고 그 허혈에 증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진탕에다가 당기와 숙지황을 넣어서 금수육근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담음이 있고 백태가 있으면서도 조금 있으면서도 혀가 붉은 경향이 있을 때에는 그 혀가 붉고 음허인 경우에는 태가 비교적 적습니다만은 혀가 백태와 함께 습윤하면서도 갈증이 있고 붉은색이 있을 경우에는 이진탕에다가 지황을 넣어서 혀의 설질의 색깔과 폐의 양, 혀의 그 습윤산 상태를 봐가면서 양을 조절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위에도 다양한 그런 가감법이 있는데 그 이진탕에 평이산을 합하고 거기다가 곽향을 더한 처방이 불황금 정기사입니다. 불황금 정기사는 그 화담시키면서 이진탕으로 화담시키면서 이 평이산으로 소화를 돕고 식체나 숙체 이런 것을 없애주면서 또 곽향을 써서 이 소변을 이롭게 해주면서 수분을 습을 화습시키면서 표증 즉 두통이나 혹은 또 근육통 이런 것들을 혹은 요통, 관절통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황금 정기사는 통치방으로 사용하면서 거의 모든 병에 무조건 불황금 정기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 증상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처방법에 사용되는 기본방을 사용하는 일본의 의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불황금 정기사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황금 정기산을 폭넓게 운용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적산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최오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즉 오적산도 이것이 사실은 평이산과 이진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처방이고 그 불황금 정기산도 평이산과 이진탕에다가 곽향을 넣어서 가감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진탕의 그 변화 처방으로서 가감 처방으로서 불황금 정기산 이외에 또 처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담탕입니다. 불황금 정기산은 주로 복통, 설사 혹은 식체 이러한 로 인해서 습으로 인한 복통과 또 두통, 신체통 쪽에 그러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인데 비해서 이 온담탕은 이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유명합니다. 이 온담탕은 이진탕에 진피와 주겨와 지실이 추가된 처방입니다. 그 담음이 그 조직이나 혈관에 흡수가 된 다음에 이것이 뇌에 공급이 되게 되면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묽어지기도 하고 노폐물로 인해서 기능이 그 약해지고 떨어지고 혹은 또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불면 혹은 불면과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 흥분으로 인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온담탕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불면증은 불면과 함께 공황장애가 있고 이렇게 식은땀, 진땀이 잘 나는 경우에 이 온담탕을 사용해서 그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처방들 중에서 특히 그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땀이 잘 나는, 땀이 자꾸 나는, 식은땀이 나고 진땀이 자꾸 나면서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불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온담탕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금수육군전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 이진탕과 당기지황을 혹은 당기숙지황을 함께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온담탕에도 필요에 따라서 제아함몰이 있고 그 혈부족, 음부족의 증상이 보이면 그 사물탕 혹은 당기지황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온담탕을 사용해야 되는데 얼굴이 붉고 또 설질도 붉고 번조증이 있고 할 경우에 혹은 또 왕래한열이 있고 하게 되면 치자와 시호 혹은 황련 이런 청열제를 좀 더 추가해서 온담탕을 가감 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온담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실과 주겨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겨는 그 위열 혹은 담화를 없애주는 그 화담제이면서 청열 화담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담음을 치료하면서 담음으로 인한 불면증, 공황장애, 또 식은땀 하면서 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그 온담탕에 주겨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흥분의 빛이 있고 약간 붉은색을 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붉은색이 많이 붉으면 거기에 치자를 혹은 또 왕래한열이 있으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으면 시호를 추가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온담탕은 온담탕과 함께 불면증에 치료하는 그 처방으로서 귀비탕과 함께 온담탕을 합해서 쓰는 그 귀비온담탕은 그 비장애, 비영 혹은 비혈, 비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면서 담음이 있을 때 함께 합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비탕증이 있으면서 공황장애가 있거나 귀비탕을 쓰고 싶은데 명치 밑에 손을 대었을 때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경우에 온담탕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비탕에 대해서는 이후 네 번째 요 다음 강의에 환기를 설명해 드릴 때 좀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온담탕은 그 공황장애가 있고 식은땀이 나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 처방으로서 화담, 그 다음에 담화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불면, 공황, 식은땀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포인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처방, 또 바나가 들어가 있는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상한 그 금계혈약에 있는 처방으로서 바나호박탕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바나호박탕은 그 금계혈약에서 그 인중자련감, 즉 목에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생켜도 안 내려가고 걸려있는 느낌일 때 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중자령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산이 많이 올라와 갖고 그 인후부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충혈이 되고 자극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때는 그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명 히스테리 볼, 히스테리 구의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즉 바나호박탕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아주 명방입니다. 바나호박탕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안면이 약간 붉은 경우에는 치자를 추가해서 씁니다. 치자는 이 번조를 치료하고 번조, 얼굴이나 손발이 화끈화끈한 그런 번조증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그 식도의 염증을 치료하는 그 아주 뛰어난 그 본초 약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치자는 그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쓰게 되면 설사를 잘합니다. 복통도 있습니다. 해서 변이 무르거나 설사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치자를 초에서 쓰게 되면 좀 덜해집니다. 근데 초에서 써도 설사가 있고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치자를 초가 아니고 초흑합니다. 치자는 초흑을 해도 여전히 한량한 성품이 상당히 강하게 발휘가 되는 그러한 약물인 것입니다. 즉 바나호박탕에 그 치자를 넣어서 그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그 명방인 것입니다. 이 바나호박탕은 그 심하를 심하 명치 밑에를 짚었을 때 특별히 어떤 그 심하 비경이나 덩어리 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함몰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후박이기 때문에 복중 제하나 제좌 혹은 제하 부분을 만졌을 경우에 이런 덩어리나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있는 근육이나 혹은 음식이나 이런 것이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흉만 증상도 있습니다. 흉만 증상이 있고 또 복만 증상이 있으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 이 바나호박탕을 쓰거나 혹은 치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데 이 바나호박탕이 뛰어난 처방이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소화명탕입니다. 소화명탕은 정제심한 명치 끝이 눌렀을 때 아주 딱딱하고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명치 밑에를 손으로 갖다 대거나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전중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이 바나호박탕보다는 그 소화명탕으로서 식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 틀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에 따라서는 그 바나호박탕과 소화명탕을 함께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증상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그 처방으로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호박탕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아주 특이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황장애를 치료합니다. 아까 온담탕도 공황장애,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공황장애가 온담탕보다 더 심할 경우 막 그냥 뭐 후들후들 떨고 이빨이 덜덜덜덜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에는 바나호박탕이 잘 듣습니다. 바나호박탕과 온담탕을 합쳐서 쓰는 경우도 공황장애를 불면증에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나호박탕과 게시탕을 합방을 해서 만든 처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자감기탕입니다. 소자감기탕은 바나호박탕과 온담탕을 바나호박탕과 게시탕을 합방한 다음에 당귀와 전호를 넣어서 만든 처방인데요. 이것은
천식의 아주 중요한 처방입니다. 천식이 어느 정도 외증이 없어지고 표증이 없어지고 지속되는 경우는 그 소자감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자감기탕은 그 맥이 계지탕 변화방이기 때문에 맥이 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냉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맥이 부하고 족냉할 경우에 천식에 그 소자감기탕을 쓰면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자감기탕은 그 기관지염 혹은 이러한 그 기침 천식이 진행되면서 토혈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명방이라기보다는 신방에 가깝습니다. 토혈이 있는 기침에 소자감기탕은 맥이 부하면서 다소 부하면서 종냉이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뛰어난 처방입니다. 이 소자감기탕은 토혈 해소에 쓰일 수 있는 처방인데요. 또 하나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기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흉은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아시고 있는데 소자감기탕을 사용하게 되면 기흉이 치료됩니다. 기흉 치료에는 소자감기탕의 팔미저항환이나 혹은 또 부인들 그 생리 후에 오는 기흉, 그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병증인데요. 이때 소자감기탕과 계지복용환 혹은 당기작산과 합방을 해서 그 생리 후 기흉을 완치시킨 체험례가 저한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대학교 병원에서 기흉 치료를 3회 받고서 4회째는 죽어도 못 받겠다 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 소자감기탕과 팔미저항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복약함으로써 완치된 한 75세 된 그러한 그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밖에 소자감기탕의 운용의 폭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병이 쓰일 수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강의에는 환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